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 심하다입니다. 용서와 화해로 이루어지는 삶. 용서와 화해.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톨스토이가 던진 불은 놓아두면 걷잡을 수 없다 는 단편은 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반과 가브릴로는 이웃에 살고 있는데 이반의 닭이 가브릴로의 집에 가서 알을 낳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두 집안은 사사건건 싸움을 벌입니다. 욕설과 고함을 넘어 사람을 밀치고 옷을 찢는 등 몸싸움으로까지 번집니다. 너도 나도 질세라 연이어 소송을 벌이는 탓에 재판관들도 넌더리를 낼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가브릴로가 이반의 며느리를 때린 일로 곤장 20대를 맞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일이 이쯤 되자 병중에 있던 이반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타이릅니다. 법정에서 본 가브릴로의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리던 이반 역시 마음이 설핏 움직이는 듯합니다. 반면에 가브릴로는 분노가 차오를 대로 차오른 나머지 이반의 집에다 불을 지릅니다. 그 불이 번지고 번져서 마을의 절반을 태우고 맙니다. 이 작품은 불화가 불화를 낳는 것을 넘어 더 큰 보복과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두 집안의 반목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반과 가브릴로가 벌이는 싸움은 개인과 개인에서 가족과 가족 간의 반목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과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버전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단박에 외면해버리기도 어려운 화두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과 화해의 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반목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이반과 가브리엘, 두 가족 간의 지독한 반목과 증오도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면 어떤 장면으로 펼쳐질까요? 이야기의 결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반은 집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은 뒤 깊은 생각에 잠겼다. 조금 전 가브릴로에게 판결이 내려졌을 때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변해 벽 쪽으로 획 돌아서던 모습이 생각났다. 순간 가슴이 옥죄어왔다. 자기가 태형을 선고받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그의 처지가 되어 생각해 보았다. 갑자기 가브릴로가 가엾게 느껴졌다. 그때 페치카 위에서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몸을 돌린 다음 발을 뻗어 페치카에서 기어 내려왔다. 그리고 의자께까지 발을 질질 끌고 와 앉았다. 의자 있는 곳까지 오느라 지친 듯 콜록콜록 기침을 해댔다. 기침이 멎자 탁자에 몸을 기대며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됐니? 판결은 권장 20대가 선고되었어요. 이반, 넌 지금 몹시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나쁘다 마다. 그 사람에게보다 너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의 볼기를 치고 나면 너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응?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반아, 너는 온 세상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고 나는 벌써 몇 해째 페치카이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 너는 무엇이나 다 볼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보구나. 그런데 얘야,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너야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기가 내 두 눈을 모두 가리고 있어. 남의 허물은 눈앞에 있고 제 허물은 등에 있기 때문이지.
너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하지만 당치도 않은 말이다. 설사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손 치더라도 싸움이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싸움이 어떻게 한 사람 힘만으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악행만 보이고 너의 악행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만 나쁘고 너는 옳다면 왜 싸움이 일어났겠느냐. 그 사람의 턱수염을 잡아뜯은 건 누구냐. 애써 쌓아놓은 낯가리를 헤집어 놓은 건 또 누구더냐. 그리고 그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은 누구냔 말이다. 모두 다 네가 한 짓 아니냐. 네가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알겠느냐? 너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 나하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렇게 산 줄 아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이웃답게 살았다.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졌을 때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풀올 아저씨 밀가루 좀 필요해요 라고 하면 나는 아주머니 필요한 만큼 곳간에 가서 퍼가세요 라고 대답했어. 또 그 사람의 집에 말을 끌고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바냐트카 말을 끌어다 드려라 라고 말했지. 반대로 우리 집에서 무엇인가 모자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고르데이 씨 이러저러한 것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하고 말할라 치면 금방 풀올 씨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하고 대답하곤 했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정말로 살기가 편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꾸나. 꼭 그래야만 하는지.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 네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나는 너한테 두 마디 하고 네가 내 뺨을 한 번 치면 나는 내 뺨을 두 번 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말이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행여 네가 욕을 먹더라도 잠자코 있어라. 그러면 상대방은 곧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다. 알겠느냐? 내가 만일 맞을 짓을 했거든 오히려 자 때리거라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상대방이 양심에 찔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듣게 될 테니.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지 말라고. 어째서 가만히 있느냐? 내 말이 틀렸느냐? 이반은 잠자코 듣고 있었다. 노인은 다시 기침을 해댔다. 그러더니 억지로 가래를 뱉어내고는 또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재판을 하느라 들인 돈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왔다 갔다 한 마차싸기며 밥값으로 쓴 돈도 헤아려 보려무나. 네 자식들이 자라면 자연스레 살림도 늘어나고 할 텐데 지금은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무엇 때문인지. 다 그 어리석은 짓 때문 아니냐. 모든 게 다 네 오만함 때문이다. 너는 자식들을 데리고 들에 나가 곡식을 뿌려야 하는데도 귀신이 씌었는지 재판소다 관청이다 무엇이다 하고 쏘다니기만 했지. 그 바람에 제때 밭을 갈지도 못하고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면 땅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대체 재판을 해서 얻은 게 뭐냐? 짐이 쥐어졌을 뿐이지 않느냐. 너 자신의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설사 너를 모욕하는 자가 있더라도 용서하여라. 그게 신의 뜻이다. 그러면 마음 편히 살게 될 테고 마음 역시 가벼워질 것이다. 예, 이바나. 애비의 말을 잘 들어라. 어서 가서 회색 얼룩말을 달구지에 채워라. 그 길로 면 재판소로 달려가 고소를 취하해.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가브릴로한테 가서 신의 뜻을 쫓아 화해하거라. 내일은 명절이니까 가브릴로를 집으로 초대하려무나. 보드카를 반병 내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응어리를 다 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자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잘 일러놓아라. 이반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생각했다. 아버지 말씀이 옳다. 그러자 노여움이 싹 가셨다.
다만 아버지가 말한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이제 와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버지는 이반의 심중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다시 말을 꺼냈다. 자, 어서 가거라, 이반. 한시도 늦추지 말거라. 불이 났을 때 바로 꺼야지.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된단다. 이반은 일어나 입구에 계단으로 나갔다. 바깥에는 이미 어둠이 깊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고 바람까지 일렁였다. 대문가에 그렇게 서 있는 동안에도 뇌리에서는 조금 전에 들었던 가브릴로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내 놈의 집이 모조리 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걸. 이반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놈은 못할 짓이 없을 거야. 가뭄 때문에 모든 것이 바싹 말라있는 데다 바람까지 불고 있겠다. 뒷곁으로 몰래 숨어들어와 불을 지르겠지.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다. 불을 지르고서도 죄가 없다고 우길 테지. 하지만 현장을 덮친다면 녀석도 꼼짝 못하리라. 이반은 발소리를 죽이고 울타리를 따라 걸었다. 한쪽 모퉁이 뒤로 돌아 울타리를 쭉 살펴보았다. 그러자 맞은편 모퉁이에서 무엇인가가 휙 하고 움직이는 듯했다.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다가 다시 모퉁이 뒤로 잽싸게 숨어버린 것 같았다. 처음에는 지척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했으나 어둠 속에서 차츰차츰 눈이 밝아지자 구석까지 속속들이 눈에 들어왔다.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헛간으로 따라 걸었다. 나무 껍질로 만든 신발을 신은 채 사뿐사뿐 발을 떼어놓고 있어서 그조차도 자기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모퉁이까지 갔을 때 쟁기 근처에서 무언가가 번쩍이더니 금세 사라져버렸다. 이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걸음을 멈추었다. 그 순간 모자를 쓴 사람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앉은 채 손에 밀집을 들고 불을 붙이는 것이 선명히 눈에 들어왔다. 이반의 심장은 새처럼 빠르게 뛰었다. 이반이 미쳐 공터에 다다르기 전에 불길이 확 하고 일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 그가 목격한 그 자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까처럼 조그만 불꽃도 아니었다. 불길은 삽시간에 달개밑의 밀집을 삼키더니 지붕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가브릴로의 모습이 불빛에 비쳤다. 그때 가브릴로가 이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몸을 획 돌렸다. 그는 이쪽을 보더니 토끼처럼 껑충거리며 헛간을 따라 쏜살같이 달아났다. 어디까지 도망치나 보자. 이반은 이렇게 외치며 그의 뒤를 쫓아갔다. 그리고 잠시 후 이반에게 멱살이 잡히려는 순간 가브릴로는 용케도 그의 소나기에서 쏙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반은 그의 옷자락을 잽싸게 움켜잡았다. 옷자락이 쫙 찢어지면서 이반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날렵하게 몸을 일으켰다. 사람 살려, 저놈 잡아라. 그리고 또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가브릴로는 이미 자기 집 마당에 들어와 있었다. 이반은 거기까지 쫓아갔다. 그리하여 다시 상대를 막 잡아채려는 순간 무언가가 이반의 정수리를 내리쳐 기절시키고 말았다. 사실은 가브릴로가 마당의 가장자리에서 떡갈나무 말뚝을 뽑아 이반의 머리를 힘껏 내리친 것이다. 이반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이봐라, 이반.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더냐. 마을은 대체 누가 불태웠느냐. 그 녀석이에요, 아버지. 그 녀석이라고요. 그놈을 거기에서 봤어요. 제 눈앞에서 그놈이 지붕에 불을 붙였어요. 불이 붙은 밀집단을 재빨리 잡아 빼어서 발로 밟아 끄기만 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이반이 대답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이반, 내 죽음이 가까이 왔다.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누구의 죄냐? 이반은 아버지의 얼굴을 찬찬히 보며 입을 다물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봐라 이반, 내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반은 내내 울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아버지? 노인은 눈을 감고 마치 힘을 모으기라도 하듯 두 입술을 꽉 다물더니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꾸려가 보거라. 신을 의지하고 살아라. 어떻게든 꾸려가 보려무나. 노인은 잠시 동안 침묵하다가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이반, 누가 불을 질렀는지 절대로 말하지 마라. 남의 죄를 덮어주어라. 그러면 신은 두 가지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윽고 노인은 양초를 두 손으로 잡아 가슴 아래쪽에다 내려다 놓았다. 그러고는 길게 숨을 토하고는 몸을 반드시 뻗더니 이내 숨을 거두었다. 이반은 가브릴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다 불이 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러한 이반의 마음은 가브릴로의 마음까지 누그러뜨렸다. 가브릴로는 이반이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이반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행동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장들이 싸움을 그치자 가족들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집이 새로 지어지는 동안 두 가족은 한 집에서 살았다. 마을이 새롭게 태어나 여기저기에 집들이 널찍하게 자리 잡을 때에도 이반과 가브릴로는 이웃이 되어 한 둥지 안에 살았다. 이반과 가브릴로는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정을 나누며 가까이 지냈다. 이반은 불이 나기 시작한 바로 그때 꺼야 한다는 아버지의 교훈과 신의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